하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게 바로 모터스포츠 포뮬러 1 F1 그랑프리인데요. 이 F1 그랑프리 유치전에 인천시가 나섰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인천 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정 악화와 함께 전남 영암에서의 실패 사례를 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F1 측에서 아시아권에 도심 서킷을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뭐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하고 접촉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활치 못했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일본 스즈카에서 이 대회하는 현장을 가서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인천에 이런 의향을 전달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다는 인천의 의향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인천에 와서 현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나코의 이런 의향을 분명히 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경쟁에 뛰어든 나라가 8개 나라라면서요. 지금 아시아권에 뭐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런 나라들이 이 F1 포뮬러 1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유치전에 뛰어든 이 그 대회는 몇 년도에 열리는 대회예요? 이 대회를 몇 년도에 하느냐고 특정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경기장 서킷하고 달라서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되면 바로 열리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기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빠르면 2026년도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2027년도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뭐 아직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그럼 이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정기성이 없는 거군요. 그러면 이 F1 경기는 매년 지금 전 세계 도시 2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겁니다. 매년. 이 PGA, LPGA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대회가 특징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한 번 일회성으로 개최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열리게 되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심지어는 모나코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10년 이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유치만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F1은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3대 스포츠라고 할 정도의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지금 이 대회를 열게 되면은 사실상 이로 인한 직접적인 관광객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홍보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 국민들에게 주는 만족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사실 이 대회가 열리는 곳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코 같은 경우는 사실 바티칸 다음으로 작은 시국인데 인구가 3만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이 몰립니다. 손바닥만한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도 뭐 쉽게 얘기하면 숙박시설이 수십 배 뛰어도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요트들이 집중이 되고 전 세계에서 와서 이 관광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게 되는데 아주 수치로 하나 얘기한다면 작년에 처음 열린 라스베이거스 F1에서는 약 30만 명 이상이 몰려가지고 약 1조 7,500억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그러니까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경기장 안에서 경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심을 이렇게만 이제 그 경주장 삼아서 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별로 준비하는데 돈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경기장 서킷의 경우는 그 경기장 건립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도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그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송도냐 청라냐 영종이냐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그 유치하려는 그 경쟁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 저희가 뭐 뇌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영암이거든요. 영암. 그렇습니다. 예.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부담 안 되세요? 영암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네. 우선은 영암은 경기장을 건립을 하고 네. 막대한 뭐 재원도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건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암은 이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 여건이 F1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이 고립돼 있었죠. F1 경기가 이 자동차가 뭐 배로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분해해서 조립해서 공항하고 인접성이 있어야만이 이 경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 경기장 입장료라든가 이게 대단히 높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입니다. 예. 심지어는 1,000만 원대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VIP 경기 관람대는 예.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석입니다. 예.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런데 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 인천, 서울, 경기 2,700만 수요 시장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잠재적 수요가 대단히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 사실 F1 경기를 도심 속에서 한 적이 없고 없죠. 또 일반화되어 있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것은 이제 만약에 10년 이상 매년 하게 되면 예. 이 잠재적 수요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데 세계적인 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이야말로 예. 최적지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인천만이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와 같이 도심 서킷을 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인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지금 뭔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 겁니까? 이런 국제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 중앙 정부에서 국제 경기 대회 유치 신청을 하고 예. 또 기획재정부에서 유치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 결정이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에서 여는지 최종 결정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F1 측하고 이 MOU를 체결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네. 개최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은 금년 말 안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유치 이런 확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 확정 시기를 예. 금년 안에. 예. 이 질문 드리기 좀 약간 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그 한 번은 그러니까 그 황제 질문을 드려 저희한테 사실 좀 악몽이 있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하는. 네네. 사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어떤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도 해야 되는 거고 면밀하게 분석도 돼야 되는데 지금 자체 진단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유치가 되느냐 안 되냐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너무 그 기대가 가능성으로 부풀렸다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이 F1 대 유치를 통해서 예.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 이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마는 네. 그 가능성을 그래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네. F1 측하고 네. 협의를 해온 결과 대한민국 인천이 바로 이런 도심 서킷을 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요. 다만 예.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아시아권 도시들하고의 경쟁 구도도 있고 그렇죠. 또 향후 거쳐야 될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대처를 해서 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북 전당, 그다음에 대남 오물풍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인천 권내 군수와 구청장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서해 5도가 위험하다. 네. 정부 특별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푸실 계획이세요? 네, 인천은 그야말로 안보 아주 접적 첨단 지역입니다. 서해 오도서가 있고 그렇죠. 북한의 도발을 늘 받아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그 오물풍선 살포는 사실상 명백하게 네. 도발행위다고 보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리 불안 요소가 있고 그렇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우리들의 바람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예. 정부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안보에 위협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나가되 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갈등 관계를 증폭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인천시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갈등이 증폭되면 안 된다는 그 취지에 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네. 그 상황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남 오물풍선도 중요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별 사법 경찰관들을 출동을 시켜서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과거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거를 제지를 하고 심지어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법도 제정을 했지만 위헌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즉 물리적으로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안 된다 해갖고 법을 무효화시키고 예.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뭐 경찰을 동원해서 이걸 제재하는 부분은 예. 현재의 우리의 그 국가 어떤 운영 체제 하에서는 또 법 체계 하에서는 조금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자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지만은 경찰을 동원해서까지 물리적으로 제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 얘기한 게 이제 그 전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그 근거 법률이 아마 재난안전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재난안전법에 보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것을 했고 이번에 김동연 지사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고조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부분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부분이 현재의 그 법적인 조치를 일어난 상황 속에서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다선호 의원이셨고 정치 내공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국회 상황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가 참 정말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회가 쉬운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항상 여소야대 또 여대야서든 어려움이 있는데 국회는 결국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 장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려운 가운데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의 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밀어붙이기로만 간다면은 국회가 정말 대화 타협이 그런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명백하고 이것은 또 다른 지속적인 파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사실 제가 기억하고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제는 여야 의석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온 것이 30년 넘는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합의 정신을 통해서 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수 의석만 갖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면은 그러면 소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 집권 여당이 국회 보이콧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예. 그렇게 보이콧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여태까지 존중해왔던 관행, 예. 문화, 예. 그리고 이런 대화 타협의 정신 이런 것을 무력화시킨다면은 과연 소수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그래서 예. 결국은 사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여당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그러면 힘 있는 다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게 아니라 30년 넘게 해왔던 전통을 네. 이제는 좀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일방적인 그 입법적인 네. 입법권의 그런 독선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고 F1 그랑프리 유치 확정되면 그때 한번 다시 인터뷰하시죠, 시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